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가장 쉬운 영어 입영작 수업. 지금부터 저와 함께 원어민 영어 표현 10개를 배워볼 건데요. 점심 먹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이런 문장들 정말 3초 안에 만들 수 있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점심 먹었어요? 라고 묻는 건데요. 이걸 영어로 해볼게요. Have you eaten lunch? Have you eaten lunch? did를 사용해서 과거에 무언가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have you pp로 현재 완료형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로 쓴다는 것은 과거 플러스 현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have you eaten 이라고 얘기하면 점심을 먹어서 지금도 점심을 먹은 상태입니까? 배가 불러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과거 플러스 현재 느낌까지 주는 게 현재 완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Have you eaten lunch? 점심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불러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Have you eaten lunch? Have you eaten lunch? 그렇죠? 두 번째는요.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멉니까? How far is it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얼마나 멀리? 이걸 물어보고 싶다면 how far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how much is it? 이게 있죠?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 much 자리에 다양한 걸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먼이라는 의미를 가진 far를 넣어서 how far is it? 이렇게 얼마나 먼지 물어보고요. 얼마나 매운지 궁금하면 How spicy is it? 이런 식으로 매운을 중간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from here, 출발점을 의미하는 from을 넣어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먼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물어볼 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얼마나 멀어요까지 세 가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How far is it? 먼 길을 물어볼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다.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How far is it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그리고 세 번째는 곧 만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만나요. 이걸 영어로 하면 See you soon. See you soon. 간단하죠? See you. 여기서 see는 그냥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도 있고 만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말로 할 때 우리 나중에 봐. 이 봐가 만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see you 하면 너를 만나다 soon 곧이 되겠죠. 이런 인사 우리 헤어질 때 많이 하죠. See you later. 나중에 만나요. See you again. 다시 만나요. See you soon. 곧 만나요. 이렇게 시간 표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 bye bye 이것만 쓰지 말고 see you soon 이것도 함께 써주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See you soon. See you soon. 이렇게 짧은 거는 한 호흡에 바로 나올 수 있게 Thank you, you're welcome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는 What are you thinking about? What are you thinking about? 강세는 중요한 곳에 두 번 주면 되는데요. What, 무엇, thinking, 생각하다. 여기 강하게 줘보세요. 나머지는 살짝 빼주는 느낌으로 하면 What are you thinking about? What are you thinking about? 이렇게 되죠. Think about 하면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행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re you thinking about? 이렇게 사용됐죠. 무엇을 의미하는 what을 가장 앞에 써준 다음에 너는 지금 생각하고 있니? 라고 해서 do you가 아니라 Are you thinking about? Are you ing로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막 멍 때리고 있고 다른 곳을 보면서 이렇게 쓰면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죠. 이게 바로 What are you thinking about? What are you thinking about? 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중에 거기 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영어로 해볼게요. I might go there later. 요 끝에 later는 조금 친숙하지 않나요? 아까 see you soon이라고 할 때 soon 대신 later, 나중에를 넣어서 see you later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중에 만나요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I might go there 이 표현과 함께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might는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 수도 있고요.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애매한 추측을 might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go there 하면 그곳에 가다죠. 그런데 I might go there 하면 나는 그곳에 거기 갈지도 몰라요. 갈 수도 있고요. 안 갈 수도 있는데 뭐 좀 애매하긴 해요.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나중에 거기 갈지도 몰라요. 그 느낌을, 감정을 살려서 얘기하면 I might go there later. I might go there later.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느낌을 넣어서 감정이입, 그리고 연기를 해볼게요. 거기요. I might go there later. I might go there later.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얘기할 때도 비슷한 감정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게 들릴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죠. 그렇다면 Could you explain that again? Could you explain that again?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우리가 can you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패턴에서도 언제든지 등장하는 정말 활용 빈도가 높은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could you라고 바꾸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혹시 가능하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공손한 느낌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n you explain? 이거를 공손하게 바꿔볼래? 라고 하면 could you explain?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설명하다 그것을 explain that. 설명하다는 explain이죠. 강세는 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explain이 아니라 explain. 없는 건 살짝 빼주시고 있는 건 좀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explain.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again. 한 번 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일단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뭘 해줄 수 있냐면 그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Explain that. 한 번 더. Again. 연결하면 Could you explain that again? Could you explain that again?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 보면요. 직장을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생각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거 영어로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m thinking of changing jobs. 아까는 thinking about 쓰지 않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about은 뭔가 주변에 있는 걸 말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라서 뭔가 한 가지 거기에 딱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뭐 이것도 생각했다가 다른 것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라면 of는 좀 더 그 대상을 콕 집어서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I'm thinking about. 나 뭐뭐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약간 분산되는 느낌이라면 I'm thinking of. 나 그거 생각 중이야. 이렇게 좀 더 한 주제를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는 ing 형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동사 그대로 써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change jobs가 아니라 changing jobs. 직장을 바꾸는 거, 일을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I'm thinking of changing jobs. I'm thinking of changing jobs.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장 바꿔야겠네 이러면서 혼자 막 생각하고 있는 모습 지금도 생각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m thinking of changing jobs.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그녀는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걸 좀 생생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he has been waiting for hours. She has been waiting for hours. 조금 어색한 형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현재 완료를 사용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have pp로 끝난 게 아니라 have been ing 형태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거는 현재 완료 플러스 ing 진행형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행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같이 섞으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뤄지는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얘기해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She has been waiting 이라고 하면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왔다고 라고 좀 격앙된 목소리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4 hours 하면 여러 시간 동안 몇 시간째 정도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흥분해서 야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걔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잖아. She has been waiting for hours. 얘기할 때 살짝 흥분해 주셔도 괜찮아요. 다 같이 해볼게요. She has been waiting for hours. have been ing. 이번에는 주어가 she니까 have가 has로 바뀌어서 has been ing. 이 형태, 지금 말한 제가 말씀드린 느낌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e has been waiting for hours. She has been waiting for hours. 그리고 9번째는 춤추실래요? 라고 하는데 뭐 파티 같은 데 가서 이제 혼자 추기 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춤을 추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조금 격식 있고 공손하게 묻는다면 Would you like to dance? Would you like to dance?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뭐뭐 하기를 원하나요? 뭐뭐 하실래요? 이렇게 제안할 때 Would you like to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공손한 느낌이 있어요. 편하게 얘기하면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dance? 이렇게 할 건데 이거를 상황에 맞게 격식 있게 Would you like to dance?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상대방한테 뭐뭐 하고 싶어요? 뭐뭐 할래요? 라고 할 때 격식을 더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까지 한번 해가면 좋겠다고요? Would you like to? 여기까지 한 다음에 뒤에 동사로 다양한 것들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춤추실래요? 다시 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dance? Would you like to dance?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 책을 반납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합니다 플러스 이 책을 반납하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단위를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서 하나씩 꺼내주시면 되는데요. 영어로 I need to return this book. I need to return this book. 가장 먼저 I need to 이거로 시작해 볼게요. 만약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면 I have to가 잘 어울리겠지만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해야 돼 정도의 have to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need to 이게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I need to return 나는 반납해야 됩니다. 뭐를 반납해야죠? This book 이 책을 반납해야 돼요.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고 오랫동안 있던 책들 반납해야겠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I need to return this book. I need to return this book.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입으로 잘 안 나오는 것들 계속해서 말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거부터 가볼게요. 점심 먹었어요? Have you eaten lunch? Have you eaten lunch?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How far is it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곧 만나요. See you soon. See you soon.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thinking about?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나중에 거기 갈지도 몰라요. I might go there later. I might go there later.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explain that again? Could you explain that again? 직장을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I'm thinking of changing jobs. I'm thinking of changing jobs. 그녀는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She has been waiting for hours. She has been waiting for hours. 춤추실래요?
Would you like to dance? Would you like to dance? 이 책을 반납해야 해요. I need to return this book. I need to return this book.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가장 쉬운 영어 입영작 수업. 여러분들께서 말하고 싶은 영어 문장 모두 말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요리는 어디서 배웠어요? 이런 문장들 쉬워 보이지만 입에서 잘 나오지 않죠? 제가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10개 문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설탕을 얼마나 넣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 바꿔볼게요. How much sugar do you want? How much sugar do you want? 이걸 직역해서 넣다 설탕을,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더 자연스럽게 바꾸면 How much sugar do you want?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얼마나 많은 설탕을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설탕이란 건 세기가 좀 애매하죠. 액체나 이렇게 가루가 된 것들은 보통 셀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How much? 셀 수 없는 건 how much? 셀 수 있는 건 how many?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How much sugar? 얼마나 많은 설탕을 do you want? 당신은 원하십니까? 결국 넣는다는 행위보다는 이 사람이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How much sugar do you want? How much sugar do you want? 이렇게 됩니다. 물론 한국어 해석할 때는 설탕 얼마나 원하세요? 설탕을 얼마나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다 같이 해볼게요. How much sugar do you want? 여기다가 sugar 이것만 바꾸면 다른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은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방문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들은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댁을.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누가 무엇을 했다부터 하나씩 꺼내주시면 돼요. 영어로 해볼게요. They visited their grandmother. They visited their grandmother. 이렇게 했죠. 방문하다, visit. 그런데 방문했다가 되니까 보통 일반적인 동사의 과거형은 ed를 붙여주거든요. 물론 불규칙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visited, visited. 그들은 방문했습니다. They visited. 어디를 방문했죠? 그들의 할머니를요. Their grandmother.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They visited their grandmother.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쌓아가시면 생각보다 문장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옷가게 갔을 때 옷을 한번 입어봐야지 몸에 잘 맞는지 잘 어울리는지 알 수 있죠? 이걸 물어보는 표현이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Can I를 사용해서 일단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질문을 만들 때 주어 동사 앞에 can을 붙이면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주어가 만약 you로 바뀌면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뭐 해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can I 이걸로 시작하고 있고 뒤에 보면 try this on이라고 하고 있죠. try 하면 시도하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음식을 한번 먹어보거나 옷이 잘 맞는지 한번 입어보거나 이럴 때도 try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딱 달라붙어서 입는 거기 때문에 try on 여기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보통 중간에 어떤 옷인지 넣거든요. 뭐 진짜 구체적으로 하면 try this sweater on 이 스웨터를 입어봐도 될까요? 라고 하겠지만 보통은 그냥 this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것 좀 입어봐도 될까요? 라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약속이 몇 시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몇 시인지 이 몇 시부터 시작하다면 What time is your appointment? What time is your appointment?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예요? 우리 이거 많이 들어봤었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간단하게 그냥 it을 사용해서 물어봤는데 요 it 자리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을 묻는지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변호사를 만나거나 치과 의사를 만나거나 돈을 주고 이 서비스를 받는 약속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appointment 여기 가깝거든요. 그래서 만약 병원 예약을 해놨다 이러면 여기서처럼 your appointmen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뭐 친구와는 가벼운 약속이라든지 혹은 나 진짜 맹세할게 이런 약속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는 appointment 이거는 어떤 서비스를 받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언제니? 라고 하면 What time is your appointment? What time is your appointment? 이렇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을 더 해야 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운동을 더 해야 해요. 내가 할 수도 있고 너가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난 이게 편한데 하면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절대적인 정답이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로 I should exercise more. 저는 상대방한테 약간 충고처럼 얘기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You should exercise more.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보통 주어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는 웬만하면 붙여주기 때문에 이 앞에 주어부터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는 너 꼭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You have to exercise more.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면 그것도 맞습니다. 여기 한국어에 보이지 않는 이 느낌 있죠? 표정이나 말투 등이 너 꼭 해야 돼, 해야 돼요 라고 하면 have to가 잘 어울리는 거죠. I have to exercise more. 의사가 나 안 하면 진짜 큰일 난대. 그러면 have to가 되겠고요. 아니면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까 배가 좀 나온 것 같네. 나 운동 좀 더 해야겠다. 그러면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should가 더 잘 어울립니다. I should exercise more. 거울을 보고 이 배 뭐야? I should exercise mo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운동을 더 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 should exercise more. 한 번 더요. I should exercise more. 여섯 번째는 그녀를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뭐뭐 한 적이 있는지 경험을 물어본다면 have you 현재 완료가 잘 어울리죠. 이렇게 말이죠. Have you met her before? Have you met her before? 이렇게 됩니다. Have you pp를 사용해서 먹어본 적이 있는지, 만나본 적이 있는지, 가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경험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Have you met her? meet, 만나다의 pp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발음은 met, 이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Have you met her? 그녀를 만난 적이 있나요? 라고 묻는 거고요.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 before, 이거를 끝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물론 붙여주지 않고 그냥 Have you met her?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히 느낌이 전달될 수 있지만 약간 전에라는 느낌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막 엄청 잘 아는 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친구가. Have you met her before? 너 얘 전에 만난 적 있어? 이런 식으로 경험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일곱 번째는 그녀는 도서관에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 어딨어? 라고 했는데 걔? 도서관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 말투가 약간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아. 이렇게 애매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She might be at the library. 바로 might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might는 5대5 이 정도 되는 추측이거든요. 그래서 She is at the library 라고 하면 그녀는 도서관에 있어요 라는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She might be at the library. 이렇게 얘기하면 도서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 she must be at the library. must가 강한 느낌이죠. 틀림없이 도서관에 있을 거야. 이 시간이면 항상 도서관에 가 있거든. 근데 얘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막 놀러 가기도 하고 맨날 달라서 잘 모르겠어. 도서관에 있을 시간이긴 한데 그러면
She might be at the library. 이렇게 느낌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바꿔보는 겁니다. 이거 혼자서 집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사람을 만나고 써야 되는 자리에서도 조금 어색하지만 꺼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세 번만 꺼내면 내게 돼서 나중에 언제든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요리는 어디서 배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배웠어? 일단 이것부터 꺼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영어로 Where did you learn to cook? 자, 처음에 꺼낼 게 뭐죠? Where did you? 바로 이거죠. 어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궁금할 때는 문장 가장 앞에 바로 강세줌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Where? 그리고 뭐뭐 하셨어요는 did you라고 할 수 있죠. 과거를 물어보는 건 did you. 그래서 where did you? 앞에 강세줌에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Where did you? Where did you? 어디서 하신 겁니까? 그리고 뒤에는 동사를 넣으면 되는데 Where did you learn? 어디서 배웠어요? 그리고 요리는 여기서 to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요. to는 앞으로 쭉 가는 미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리하다는 cook이지만 to cook 이렇게 바꾸면 요리하는 것은 어디서 배웠나요?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등등으로 한국어 뜻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쭉 가는 앞으로 있을 미래 느낌이다. 이걸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해볼까요? Where did you learn to cook? 갑자기 너무 요리를 잘하는 겁니다. 먹어봤더니 와, 대박이다. Where did you learn to cook? 혹은 반대일 수도 있겠죠. 먹었더니만 와, 이거는 재료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니 이거? Where did you learn to cook? 이렇게 재미있게 상황을 가정하면서 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그를 얼마나 오래 알았어요? 라고 묻고 있죠. 얼마나 오래 그를 알아왔습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알아왔어요. 지금 또 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현재 완료. How long have you known him? How long have you known him? 이렇게 have pp가 잘 어울리는 거죠. 질문하는 거면 have you, pp 형태가 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금 또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현재 완료가 잘 어울리는 거죠.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해보면 얼마나 오래,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how long, how long. 그 다음에 그를 알아왔어요 라고 하는 have you known him? know, 알다인데요. pp 형태는 known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체 문장 다시 How long have you known him? 그래서 굉장히 친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야, 얘 얼마나 오래 안 거야? How long have you known him? 만약 여성분을 안다고 하면 How long have you known her? 이렇게 하고요. 사람 이름, 마이크라고 하면 How long have you known Mike? 이렇게 사람 이름 바꿔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이 소포를 보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죠.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직접 보자마자 3초, 4초 내에 따다닥 나오면 이제 정답이고요. 만약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아, 맞다라고 하면 더 많이 얘기해보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느낌을 아주 강하게 가볼게요. 아, 이 소포 꼭 보내야 돼. 지금 오매불만 기다린단 말이야. I have to. I have to. 반드시 해야 한다. I have to. 뭘 해야죠? Send this package. 보내는데 이 소포를 보내야 되죠. 항상 앞에 주어 동사인데 그 사이에 어떤 느낌 있죠. 나는 보낸다. 그런데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I have to send. 여기까지가 한 번에 나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내면 보내는데 그럼 궁금하잖아요. 뭘 보내는데? 그럴 때 이제 뒤에 this package 이렇게 나오는 거죠. I have to send this package. I have to send this package. 혹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나 꼭 해야 돼. I have to.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I 소포를 보내야 돼. Send this package. 이렇게 잡아도 괜찮고요.
단어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덩어리로 건네줘야지 받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럼 방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조금 어색했던 것들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완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설탕을 얼마나 넣을까요? How much sugar do you want? How much sugar do you want? 그들은 할머니를 방문했어요. They visited their grandmother. They visited their grandmother.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약속이 몇 시예요? What time is your appointment? What time is your appointment? 운동을 더 해야 해요. I should exercise more. I should exercise more. 그녀를 전에 만난 적 있어요? Have you met her before? Have you met her before? 그녀는 도서관에 있을지도 몰라요. She might be at the library. She might be at the library. 요리는 어디서 배웠어요? Where did you learn to cook? Where did you learn to cook? 그를 얼마나 오래 알았어요? How long have you known him? How long have you known him? 이 소포를 보내야 해요. I have to send this package. I have to send this package. 정말 쉬운 영어 입영작 수업.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불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이런 쉬운 문장들. 하지만 영어로 얘기하려고 하면 입에서 맴돌기만 한 뿐 잘 나오지 않죠. 이런 것들을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원어민이 매일 사용하는 10가지 표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영어로 바꿔볼까요? What did the doctor say? What did the doctor sa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뭔가 물어보고 있는데 뭐라고 라고 무엇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 what, what이 가장 앞에 나와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라고 묻고 있죠. 만약 너가 뭐라고 했어? 라고 하면 Did you? 이렇게 해서 물어볼 겁니다. 하지만 주어가 너가 아니죠.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의사는 the doctor. 그래서 What did the doctor say? What did the doctor say? 이렇게 하는 거죠. 주어가 살짝 길게 바뀌었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Did you? 당신은 뭐뭐 하셨어요? 라는 기본 느낌을 생각해보면 What did you say? 너 뭐라고 했어? 조금 더 간단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주어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낯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주어를 살짝씩 바꿔보면서 많이 얘기해 보시면 좋아요.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 did the doctor say? What did the doctor say? 그리고 두 번째는 불 좀 꺼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Could you turn off the light? Could you turn off the light? 여기서 can you 혹은 could you 둘 중 하나를 쓸 수 있는데요. can you는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거,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건데요. 여기서 could you라고 바꾸면 더 공손한 느낌이 됩니다. 혹시 가능하면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물어보는 느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돼요. 더 공손한 느낌이 되겠죠? 거기다가 어떤 걸 부탁하냐면 불을 꺼달라고 하고 있고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됩니다. turn off라고 하면 끄다 라는 의미가 되죠. 어떤 전자기 같은 걸 끄다라고 하면 turn off, 켜다라고 하면 turn on 이렇게 on, off를 사용해서 켜고 끄는 거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불을 끄다는 turn off the light. 불을 꺼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Could you turn off the light? Could you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고 있죠. 나는 확인하지 않았어. 이메일을.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영어로 보면 I haven't checked my email. 네, 두 개 중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과거를 써서 I didn't. 과거에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I didn't check. 이게 과거 시제고요. 그런데 이걸 현재 완료로 바꾸면 haven't pp가 됩니다. I haven't pp. 즉, I haven't checked. 이렇게 되죠. 그러면 현재 완료는 현재 느낌이 더해지니까 확인하지 않아서 지금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 haven't checked my email. 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haven't checked my email. I haven't checked my email.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요리는 어떻게 만드나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할 때 우리는 물어보죠. 어떻게 만들어요? 이 요리를. How do you make this dish? How do you make this dish? 어떻게 만드나요?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이기 때문에 how가 가장 앞에 등장해야 되고요. 뭐뭐 하나요는 do you. 그래서 how do you라고 하면 어떻게 뭐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덩어리로 패턴처럼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뭐뭐 하세요? 다음에 이 요리를 만들다가 나오면 되니까 make this dish. 만들다, make. 이 요리를 this dish. 음식을 만든다라고 할 때도 make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How do you make this dish? How do you make this dish? 어떻게 하나요? 이 요리를 만들다. 이렇게 되겠죠? 전체 문장 한번 살려서 해볼게요. How do you make this dish? How do you make this dish? 많이 따라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름 계획이 뭐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름에 무엇을 할 건지,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다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이렇게 돼요. What? 무엇인가요? Are your plans?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What are your plans? What are your plans?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떤 걸 위한 계획이죠? For summer. 여름을 위한 계획이라고 해서 여름 계획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Summer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Winter, Spring, Fall. 계절 4개 있으니까 4개 다 바꿔가면서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보통 이제 여름이나 겨울 등을 많이 활용하겠죠. 방학도 있고요. 그때 시간도 기니까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봄이나 가을은 진짜 요즘은 1, 2주 정도 정말 짧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summer, winter 이렇게 계절 2개 넣어서 만들어 보세요. 여름 계획이 뭐예요?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내가 궁금한 건 이번에는 얼마나 오래 이런 시간의 길이를 묻고 있죠. How long 이게 잘 어울립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어요 라고 해서 Have you been here? Have you been here? 이렇게 얘기했는데 Have you pp? Have pp를 사용해서 우리가 경험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든지 괜찮은데 현재 완료는 과거 일이 지금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How long have you been here? 라고 묻는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있었던 일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How long have you been here? 다 같이 해볼게요.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여기는 얼마나 오래 있었나요? 자, 그 다음 7번째는 병에 물이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분리수거 같은 거 할 때 이제 병을 분류해야 되는데 물 있는 것도 버려야 되잖아요, 미리.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Is there some water in the bottle? Is there some water in the bottle? 세 가지로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뭐뭐가 있습니다를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There i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뭐가 있어요. There is. 이걸 질문 형태로 바꾸면 Is there? Is there?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주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하면 되겠죠. 물이 좀 있나요? Some water. Some water. 보통 액체 같은 것들은 셀 수 없기 때문에 좀 말하기 애매한데 some 정도가 아주 적당합니다. 이게 조금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하잖아요. 물이 뭐 1.7리터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 괜찮겠지만 병 안에 있는 물 너무 애매하죠. 이럴 때 조금이라는 의미를 some을 사용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Is there some water? 물 좀 있니? 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장소를 말해줄 건데 어디 안에 있다라는 in을 사용해서 in the bottle, 병 안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뭐뭐가 있나요? Is there? Is there? 물 좀. Some water. Some water. 병에. In the bottle. In the bottle. 연결해서 말하면 Is there some water in the bottle? Is there some water in the bottle?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안 되는 부분을 집중 연습해서 긴 문장 쭉 이어서 얘기해 보시고 또 안 되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내일 해변에 갈지도 몰라요 라고 하고 있죠. 확실하게 간다. 이것보다는 갈지도 몰라. 이렇게 애매한 추측. 뭐 한가하면 가지만 시간이 안 되면 못 갈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봐주시면 I might go to the beach tomorrow. I might go to the beach tomorrow. 네,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뭐 여행에서 일정을 짜놨는데 쇼핑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쇼핑을 빨리 끝나게 되면 저녁에 해변에 가고 천천히 해가지고 이게 살 게 많으면 못 가는 상황. I might.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5대5 정도 애매한 추측에 우리 might를 사용하죠. I might. 자, 그 다음에 go to the beach. 해변에 가다. 이건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해변에 가다. go to the beach. 그게 언제죠? tomorrow. 내일입니다. I might go to the beach tomorrow. 한 번 더요. I might go to the beach tomorrow. 내일 해변에 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번째는 제가 전화했을 때 그녀는 요리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 영어로 바꾸면 She was cooking when I called. She was cooking when I called. 이렇게 했죠. 가장 먼저 그녀는 요리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땐 be 플러스 ing 진행형. 현재 진행형은 she is cooking. 그녀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뚝 떼서 과거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너 어제 새벽 2시에 뭐 하고 있었어? 이러면 나 그때 뭐뭐 하고 있었는데 과거 어떤 한순간에 하고 있던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얘기해 주는 게 과거 진행형입니다. 이거는 she is cooking에서 is를 과거형인 was로 바꿔주면 돼요. She was cooking. She was cooking. 그녀는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그녀가 하고 있던 걸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근데 그게 언젠데? 라고 하면 그때 시간을 얘기해 주면 되는데 when I called, 내가 전화했을 때 뭐뭐 할 때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when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문장 중간에 when 주어 동사 뭐뭐 할 때가 되겠죠? 내가 전화할 때. 그래서 단순하게 I called,
과거 시제는 넓게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ing, was ing, 과거 진행형을 사용해서 그 넓은 시간 속에 한 점을 콕 집어서 그때 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말투를 통해서 조금 더 조절해보면 앞에 거, 여기 강세를 주면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She was cooking when I called. She was cooking when I called. 제가 전화했을 때 그녀는 요리하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생생한 쪽은 was ing, 과거 진행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죠. 간단하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에다가 이것 좀 이렇게 한다면 Can you help me with this? Can you help me with this? help me에다가 with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뭐뭐를 도와주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정말 간단하게 이것 좀이라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혹은 이 책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book? 그러면 이 책을 나한테 옮겨주는 건지 아니면 책을 좀 이렇게 들어주는 건지 이거는 상황에 맞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대상을 그냥 얘기해서 이것 좀 도와달라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Can you help me with this? Can you help me with this? 우리가 도움 요청할 때는 완전 구체적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with this, with를 사용해서 뭐 이 책 좀 도와줘, 이 의자 좀 도와줘, 이 뭐 주방기기 좀 도와줘 이 정도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Can you help me with this? 그렇죠? 자, 그럼 방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2번씩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 네, 정말 이 문장 오래 외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What did the doctor say? What did the doctor say? 불 좀 꺼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turn off the light? Could you turn off the light?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I haven't checked my email. I haven't checked my email. 이 요리는 어떻게 만드나요? How do you make this dish? How do you make this dish? 여름 계획이 뭐예요?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병에 물이 있나요? Is there some water in the bottle? Is there some water in the bottle? 내일 해변에 갈지도 몰라요. I might go to the beach tomorrow. I might go to the beach tomorrow. 제가 전화했을 때 그녀는 요리하고 있었어요. She was cooking when I called. She was cooking when I called.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Can you help me with this?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장 쉽고 재미있는 이병작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전 유럽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표현들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입에서 맴돌고 나오지 않는지 제가 모두 꺼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영어 문장 만드는 연습을 반복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10문장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저는 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아요인데요. 이걸 영어로 바꿔볼까요? I don't like cold weather. I don't like cold weather. 좋아한다. I like.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좋아하세요? Do you like? 이렇게 평서문을 쓰면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3개 많이 사용하거든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 I like. 여기서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I don't like. 여기까지 바로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어 동사가 영어의 절반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만 말하면 끝나죠. cold weather, 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추울 때, 나 추운 날씨 별로 안 좋아하는데, I don't like cold weather. I don't like cold weather.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묻고 있고요. 몇 시에 뭐뭐 하세요? 일어나다. 이렇게 의미 단위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시고 하나씩 바꿔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o you wake up? 몇 시는 what time? 뭐뭐 하세요는 do you? 이걸 붙여볼게요. What time do you? What time do you? 몇 시에 뭐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do you 자리에 did you나 can you 등 다른 것과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늘 하는 건 do you를 사용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at time do you? 몇 시에 하세요? 다음에 어떤 행동만 넣으면 끝나죠. 일어나다, 눈을 번쩍 뜨다라고 해서 wake up 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get up 이거 사용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눈을 뜨는 건 wake up, 몸을 일으켜서 잘 잤다고 일어나는 건 get up. 사실은 두 개 중 뭘 써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문제 없겠죠. 이번에 wake up을 써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o you wake up? What time do you wake up?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가본 적이 있어요도 경험, 가본 적이 없어요도 경험. 경험을 말할 때는 현재 완료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never 이거를 빼고 보시면요. have pp. 이번엔 비동사의 pp 형태 bene을 사용해서 어디에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있어 본 적이 없다지만 가본 적이 없다, 와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은 go나 come보다 비동사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she has been to 여기까지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녀는 와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와본 적이 있다고 하면 she has been to Europe. 자, 그런데 중간에 단어가 하나 들어갔죠? 바로 never 이건데요. 물론 부정문을 만들 때 has에다 not을 붙여서 hasn't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나는 부족하다.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never이 잘 어울립니다. 한 번도 절대 뭐뭐 해본 적이 없다. 이 정도로 강한 느낌이 되죠. 그래서 강세를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그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그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어요. 만약 가본 적이 있다고 하면 She has been to Europe. never만 빼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책이 책상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보통 사람을 주어로 써서 I, you, he, she 이런 게 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럼 어색하지 않을까요? 책, 얘를 주인공으로 주어로 둔다면 문장은 훨씬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The book is under the desk. The book is under the desk.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책은 어떤 행동을 막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책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라고 비동사와 함께 말이 활용되고요. The book is, 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어 동사 얘기했고요. 이제 어디 있는지만 얘기하면 끝나겠죠. 책은 under the desk, 책상 아래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치 전치사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under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래에 있는 걸 말합니다. under the desk, 책상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where is my book? 하면서 책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친구가 재원, the book is under the desk. 책상 아래에 있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책이 책상 아래에 있어요. The book is under the desk.
The book is under the des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녀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라고 해볼 거고요. 영어로 바꿔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말해볼게요. She is wearing a blue dress. She is wearing a blue dress. 지금 입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한 거고 현재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입니다. She wears 여기서 she is wearing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주시면 됩니다. ing 강세 주시면서 생생한 걸 떠올리는 겁니다. 어떤 여성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거예요. She is wearing. She is wearing. 뭘 입고 있죠? A blue dress. 파랑 드레스를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he is wearing a blue dress. 한 번 더요. She is wearing a blue dress. 현재 진행형의 느낌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고 영어로 하면 Could you wait a minute? Could you wait a minute?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얘기해 볼게요. Could you? Can you와 could you 중 어떤 게 더 공손할까요? 그렇죠. Could you? 이게 더 공손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혹시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기 때문이죠. 그냥 해줄 수 있어? 그리고 혹시 있잖아. 해줄 수 있을까? 돌려 말하는 게 더 공손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Could you wait a minute? 1분만 기다려줄 수 있나요? 잠시만 기다려줄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도 뭐 다급할 때 1분만, 1초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1분, 1초를 달라는 게 아니라 잠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a moment, a second, a minute 전부 다 잠깐만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할 때는 Could you wait a minute? Could you wait a minute?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을 말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뭐뭘 하고 있었다. 과거의 어떤 한 시간을 콕 집어내서 그때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줄게요. He was reading a book. He was reading a book. 이렇게 되겠죠. 원래 현재 진행형으로 했다면 He is reading a book.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 비동사, 요거를 과거로 바꿔주면 과거 어떤 한 시점에 뭐뭐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저께 밤에 막 전화를 한 겁니다. 친구가 저에게. 근데 제가 안 받았어요. 친구가 야 어젯밤에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어제 한 10시쯤이었는데 뭐 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 I was reading a book. 나 책 읽는 중이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게 과거 진행형이라고 보면 돼요. He was reading a book. 바로 이것처럼 말이죠. 한 번 더 해볼게요. He was reading a book. 그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들은 추울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 옷 입는 거 봐봐. 이렇게 바람 불고 춥다고 했는데 지금 뭐 이 반팔 티 하나 입고 갔잖아. 내가 그렇게 자켓 들고 가라고 했는데 걔네들 틀림없이 추울 거야. 자,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추측해 볼게요. 그러면 They must be cold. They must be cold. 이렇게 됩니다. must는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추측이거든요. 그래서 they are cold가 그들은 추워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라면 They must be cold라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추울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진 채로 하는 추측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애매하게 확신이 많이 떨어지는 추측으로 바뀐다고 하면 They might be cold. 그들은 추울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고요. must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어제 뭐 하셨어요? 라고 묻고 있죠. 무엇을 하셨나요? 어제. 이렇게 순서대로 꺼내주시면 되고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what? 너는 했니? Did you do? 과거를 물어볼 때 뭐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did you입니다. 그래서 did you do? 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라고 묻는 게 되는 거죠.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여기다가 이제 뒤에 이제 주어 동사 다 꺼내고 난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을 하나씩 꺼내주세요. 이번에는 어제라는 정보를 더하니까 yesterday. yesterday. 어제 뭐 하셨어요는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하셨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10번째는요.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운 음식을. 네, 이거 좀 많이 보던 형태 중에 하나죠? 영어로 바꿔볼까요? I don't like spicy food. 좋아하지 않는 거 I don't like. 그 다음에 대상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매운 음식은 spicy food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끼어있는 이 P는요. 약간 된소리로 발음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spicy가 아니고 spicy 여기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강세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spicy라고 하면 조금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된소리 내주세요. spicy food, spicy food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에다가 매운 음식 spicy food 이걸 넣으면 완성됩니다. 나 매운 음식 안 좋아해. I don't like spicy food. 내가 원래 안 좋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해서 좀 알듯 말듯하게 느껴질 건데요. 이럴 때 2번, 3번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복습해 주시면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저랑 같이 해요. 따로 하면 잘 안 되잖아요. 2번씩 얘기해 볼게요. 저는 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아요. I don't like cold weather. I don't like cold weather. 몇 시에 일어나세요? What time do you wake up? What time do you wake up? 그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책이 책상 아래에 있어요. The book is under the desk. The book is under the desk. 그녀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She is wearing a blue dress. She is wearing a blue dress.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wait a minute? Could you wait a minute? 그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He was reading a book. He was reading a book. 그들은 추울 겁니다. They must be cold. They must be cold. 어제 뭐 하셨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I don't like spicy food. I don't like spicy food.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이거 한국어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영어로 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처음부터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 바로바로 3초 안에 말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쉬운 이병작 수업 지금부터 10문장 같이 만들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펜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 영어로 해볼게요. Can I use your pen? Can I use your pen? 가장 먼저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Can I? 이거로 시작하고 있죠?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바로 can I 이 패턴이 떠오르시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주어 동사로 문장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물어보고 있죠? 내가 뭐뭐 해도 되는지 그 가능성을 묻고 있으니까 can을 가장 앞에 넣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지 물어보니까
use your pen. 사용합니다. 당신의 펜을. 항상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한국어로는 당신의 펜을 사용하다이지만 영어는 사용하다라는 동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의 펜이 나오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Can I use your pen? 펜이 없는데 옆에 사람한테 잠깐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Can I use your pen? Can I use your pe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녀는 요리를 잘해요 라고 하고 있죠. 무언가를 잘한다고 말하고 싶을 때 영어로 She's good at cooking. She's good at cooking. Be good at 이 패턴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주어에 따라서 I'm good at, she's good at, we're good at 이렇게 비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무엇을 잘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뭐뭐 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싶다면 그대로 쓰면 안 되고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리하다 cook 그거를 cooking으로 바뀌었죠. She's good at cooking. 그녀는 요리하는 거 잘합니다. 요리를 잘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e is good at cooking. She is good at cooking. 그녀는 요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드레스는 너무 비싸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의 너무 뭐뭐하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This dress is too expensive. This dress is too expensive. 바로 too 이거 사용했는데 그냥 우리가 to와 비교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길게 끌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too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너무 예뻐라고 하면서 too beautiful, too pretty 이렇게는 잘 쓰지 않거든요. too expensive 너무 비싸, too hot 너무 더워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여기서도 비싼, expensive 이거와 함께 사용해서 너무 비싸다라고 하고 있죠. 이 드레스는 this dress 어떤 상태입니다. is 너무 비싸죠. too expensive. This dress is too expensiv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볼까요? This dress is too expensive. 그렇죠. 네 번째는 그녀는 아침마다 차를 마십니다. 항상 일반적으로 늘 아침에 차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현재 시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늘 그런 건 현재 시제죠. She always drinks tea in the morning. She always drinks tea in the morning. 항상 그런 거는 현재 시제니까 drinks tea, 차를 마시다. 원래 모양 그대로 썼는데요. 그 앞에 always도 붙여보도록 할게요. 늘 그런 것도 빈도수에 따라서 항상 그래요, 자주 그럽니다. 뭐 가끔씩 그래요. 보통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뭐 이걸 우리가 빈도부사, 빈도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기서 always는 한 90% 이상 항상 늘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꽤 높은 느낌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차를 마셔요 라고 이 자주 하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always를 가져와 봤습니다. She always drinks tea. 그녀는 항상 차를 마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끝났으니까 언제 마시는지 어디서 마시는지 이런 보통 시간과 장소 표현들이 뒤에 주로 등장하거든요. 여기서는 in the morning, 아침에 마신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in the morning 자체를 아침에 이렇게 따로 떨어뜨리지 말고 한 번에 기억하시면 나중에 꺼내기도 쉽습니다. 이게 at the morning인지 on the morning인지 in the morning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대로 외워서 바로 써주세요. 그녀는 아침마다 차를 마십니다. She always drinks tea in the morning. She always drinks tea in the mornin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 바꾸면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장소를 물어볼 때 where is 패턴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Where is
이걸 하나처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소만 넣으시면 됩니다. 저도 해외여행 갈 때면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느낌을 추가해서 가장 가까운이라고 하면 우리 최상급, 보통 EST를 끝에 붙여서 near, 근처가 아니라 the nearest, 가장 근처, 가장 가까운이라는 의미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국을 찾으면 Where is the pharmacy?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가장 가까운, 물론 근처에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그는 거미를 무서워해요 라고 하고 있죠.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있어요. He is afraid of spiders. He is afraid of spiders. 바로 be afraid of입니다. 비동사에 따라서 I'm afraid of가 되기도 하고요. 주어가 he가 되면 he is afraid of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발음하실 때 강세가 afraid, afraid 여기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의 어는 정말 툭 던진다는 느낌으로 힘 하나도 주지 말고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afraid가 아니라 afraid, afraid of까지 한 번에 얘기하면 afraid of, afraid of 이렇게 당겨 두듯이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거미들을 무서워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He is afraid of spiders. He is afraid of spiders.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있으면 I'm afraid of 그 뒤에 그 대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거기까지 가는데 약 30분 걸려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 길어 보이지만 의미 단위별로 하나, 둘, 세 개 꺼내보도록 할게요. It takes about 30 minutes to get there. It takes about 30 minutes to get there. 첫 번째 의미 단위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할 때 동사 take를 사용해 줄 수 있어요. take의 여러 가지 의미,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5개에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포함되는 게 바로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t takes,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다. 주어 it을 사용해서 보통 시간 걸리는 거 말해줄 수 있어요. 자, 이걸 먼저 얘기해 주신 상태에서 몇 분이 걸리는지, 몇 시간이 걸리는지 그 시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30 minutes 이렇게 한 게 아니라 about 30 minutes 이렇게 하고 있죠. about은 어떤 한 점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hink about 그러면 막 이것저것 내 고민과 관련된 것들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을 말할 때는요. 약 이 정도가 돼요. 딱 30분이 아니라 약 30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It takes about 30 minutes 라고 하면 정확하게 30분이 아니라 뭐 25분, 26분, 뭐 34분, 5분 이렇게 그쯤이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It takes about 30 minutes. 30분 한 정도? 그 정도 걸려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 get there. 거기까지 가는데. get 동사를 사용해서 가다, 도착하다,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데요. 그럼 get there. 거기에 가다죠.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는데 걸립니다. 이렇게 가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데 이렇게 미래 느낌을 to를 앞에 넣어주시기만 해주시면 돼요. It takes about 30 minutes to get there. 거기까지 가는데 약 30분 걸립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길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 시간이 걸려요. It takes. 한 30분쯤? About 30 minutes. 거기까지 가는데. To get there. 하나씩 해주시고 어색한 부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쭉 연결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헤어질 때 할 수 있는 인사말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바로 만들어 보면
I had a great time today. 물론 I enjoy 나는 즐겼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셔도 괜찮고요. Have a good time, had a great time 이렇게 해서 즐거웠다, 좋은 시간 보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 인사할 때도 얘기하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이런 식으로 말이죠. Have a great time. 물론 great을 다른 아주 긍정적인 느낌을 가진 good, excellent, wonderful 등으로 바꿔주셔도 괜찮은데 일단 great로 기억해 주시면 아주 무난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즐거웠는 거 우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하는 거니까 과거형인 had를 써서 I had a great time 이렇게 하겠고요. 마지막 시간 표현 today 오늘을 넣어서 I had a great time today.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had a great time today.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I had a great time toda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제 생일은 5월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My birthday is in May. My birthday is in May. 이렇게 돼요. 자, 항상 사람이 주인공일 수는 없겠죠. 내 생일, 이게 바로 주어, 주인공이 됩니다. My birthday, 뭐뭐입니다는 is, 뭐라고 하고 있죠? 5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나타낼 때 어떤 지점을 콕 집어서 5시 이런 시간을 얘기할 때 at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모여서 좀 더 크게 되죠. 어떤 요일 같은 걸 얘기할 때는 on을 사용합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나 요일 등을 포함하고요.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월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연이 되죠. 2050년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것들은 in을 사용해요. 그래서 5월에 in May, at on이 아니라 in과 함께 사용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은 5월이에요. My birthday is in May. My birthday is in May. 자기 생일을 넣어서 말씀을 주셔도 괜찮은데요. 만약 저로 한다면 My birthday is in September. 제 생일은 9월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월을 넣어서 한번 꼭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걸어가기엔 너무 멀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요. It's too far to walk. It's too far to walk. 자, 여기서도 등장한 게 2개 있죠. too, 길게 얘기하면 너무 뭐뭐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짧게 to라고 하면 뭐뭐 하기에 이렇게 앞으로 있을 미래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단위부터 보면요. It's too far. 너무 멀어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냥 너무 먼 게 아니라 to walk. 걸어가기엔 너무 멀다. 걷기에 너무 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이거를 투투용법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기억했는데 사실은 문제 풀 때는 얼추되지만 이거를 실제 얘기하려고 하거나 들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얘기하는 연습하면 이렇게 규칙 같은 거 안 외워도 충분히 잘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걸어가기에 너무 멉니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It's too far to walk. It's too far to walk. 앞에 있는 to는 길게 to, 뒤에 건 짧게 to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걷기에 너무 멉니다. 다시 해볼까요? It's too far to walk.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얘기하려고 하면 잘 나오지 않거든요. 입으로 연습이 더 필요합니다. 2번씩 다 같이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펜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Can I use your pen? Can I use your pen? 그녀는 요리를 잘해요. She is good at cooking. She is good at cooking. 이 드레스는 너무 비싸요. This dress is too expensive. This dress is too expensive. 그녀는 아침마다 차를 마셔요. She always drinks tea in the morning. She always drinks tea in the morning.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그는 거미를 무서워해요. He is afraid of spiders. He is afraid of spiders. 거기까지 가는데 약 30분 걸려요. It takes about 30 minutes to get there. It takes about 30 minutes to get there.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I had a great time today. I had a great time today. 제 생일은 5월입니다. My birthday is in May. My birthday is in May. 걸어가기엔 너무 멀어요. It's too far to walk. It's too far to walk. 여기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따라하는데 에너지 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난 이후에는 맛있는 거 좀 달달한 거라도 드시면서 잠깐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 퀴즈 간단하게 풀어보시고 잠깐 쉬시면 됩니다. 그는 거미를 무서워합니다. Be afraid of. 이 표현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직접 한번 이렇게 댓글로 적어서 남겨보고 말씀해 보시면 효과가 정말 더 클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